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우리 2021년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강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문장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문장의 형식이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주어 동사다, 주어 동사 보어다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문장의 형식 2강 4, 5 형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다시 반복을 해보면 문장의 각각 형식에도 그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형식, 자,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를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1형식은 이 주어의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주는 녀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2형식은 이 주어가 도대체 뭐냐, 이러한 상태다 라는 주어가 뭡니까를 부연 설명해주는 그림이 2형식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형식은 어땠나요? 다 좋은데 3형식 원체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기는 하는데, 이 목적어라는 녀석을 단순하게 을이라고만 해석하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이 4형식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우리가 4형식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어려운 말로는 얘를 간접 목적어, 뒤에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그냥 뜻으로 그냥 뭐뭐에게, 을 이렇게 해석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동사의 뜻을 일일이 다 생각해서 동사에게 뭐뭇을 뭐뭐한다, 동사에게 뭐뭇을 뭐뭐한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뒤에 목적어, 이 직접 목적어라고 불리는 이 뒤에 목적어를 앞에 목적어한테 전달해주는 그림이 바로 4형식의 그림입니다. 선생님, 그럼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동사의 뜻을 알고 계시다면 참 다행이지만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오거든요. 여기도 명사만 오겠죠? n이 명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명사가 2개가 나오면 이 뒤에 명사를 내가 이 동사의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봤을 때 이 뒤에 명사를 앞에 명사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라는 그림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om gives her a letter. 자, 톰은 줘요. 그녀에게 편지를 줘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바라보자고요? her 명사지. a letter도 명사네. 그러면 이 a letter를 그녀한테 주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writes, sends, make, tells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가리고 있다 보더라도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나오면 뒤에 거 앞에 주는 거구나. 뒤에 거 앞에 주는 거구나. 주는 거구나. 이거는 약간 요거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동사들을 딱 펼쳐보고 보면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줘? 써서 주는구나.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줘요? 보내주는구나. send.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줘요? 만들어주는구나. make. 요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동사의 느낌이 좀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죠,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우리가
막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 틀 안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여름방학 특강의 어찌 보면 예고편 같은 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호수영어 구문독해 특강에서 요 대시라는 녀석이 결국은 요렇게 묶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묶인 부분을 그녀에게 준다. 즉 그녀가 이쁘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주는데 어떻게 줘요? 말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Tom tells her that she is pretty 라고 하시면 톰이 말해줬는데, 그냥 말했는데가 아니라 말해줬는데, 그녀, 말하는 대상이 그녀인 거죠? 뭐를 말해줬어요? 그녀 이쁘다고. 좋아하나 봐요. 그죠? 편지도 주고 말이지. 그죠? 네, 어쨌든 그녀가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 뒤에 덩어리를 앞에다가 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형식의 그림, 결국은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에 전달해주는 그림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의 형식 대망의 5형식을 보게 될 텐데요. 야, 5형식 하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5형식이 참 여러분들을 절망적이게 만들었던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5는요, 물론 1하고 4를 더해도 5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2형식의 그림과 3형식의 그림을 섞으면, 이게 화면에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섞으면 퓨전에서 나오는 게 바로 5형식의 그림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2형식의 그림이 주어가 뭐예요 하는 게 포인트였다면 5형식의 그림은요, 이 목적어라고 불리는 대상, 이 대상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형식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동사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이 목적어가 이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5형식의 기본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예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인데요. Annie라는 이제 사람을 선생님이 등장시켰어요. Annie는, 자, 동사 일단 보지 말고요. 결국은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Annie는요, 그가 대상인데 그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가 행복한 상태,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을 덧붙이자면 Annie가 그가 행복한 상태로 make, 만든 거고요. Annie가 그가 행복한 상태를 get 하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얻은 거니까 행복한 그를 얻었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었다의 의미를 결국은 보시면 돼요. get을 막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따로 외우게 되는데 get의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문장의 형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둘을 섞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얻는데 그가 행복한 상태를 애니가 얻어냈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포가 돼 있네요. allown은 허용하다라는 뜻인데 그가 행복한 상태를 허용해 준 겁니다. 애니가 뭐 말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충분히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가 행복한 상태인데 애니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걸 강요한 겁니다. 야, 너 행복해. 어떻게든 그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마지막 encoura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ncourage는 격려하다, 권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격려하고 권장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5형식의 그림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그림에 있어서 얘네들은 약간 부연 설명의 느낌일 뿐이고 결국은 이 본래의 그림, 어떤 그림이었나요?
아이 목적어가 그래서 어떤 상태인데 그 대상이 그래서 어떤 상태인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이미지 알 것 같으신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1에서 5형식부터의 이미지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1형식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형식하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달달달 외웠던 그림이 이러한 그림인데 이 녀석은 뭐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꼭 1은 얘고 3은 얘고 4는 얘야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러한 이미지, 주어와 동사의 이미지를 봤을 때 아, 이 녀석은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결국은 이 형식이라는 거는 주어의 상태가 뭐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형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을로 퉁을 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 그냥 동사에 대한 대상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고 4형식에 있어서는 동사도 동사지만 결국은 뒤에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 뒤에 명사를 앞에 녀석 명사에게 준다라는 거 결국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5형식의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용도 많이 되고 실제로 뭐 안 배우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결국 우리가 이 5형식의 그림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이 녀석을 해석할 때 아 결국은 얘네 둘이 같아요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배우면서 혹여나도 도대체 이걸 왜 외워야 되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거를 외운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파악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 진행될 호수영어의 2021 여름방학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림에 있어서 내가 이 형식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신다면 이번 여름방학 우리 뭔가 또 건져가서 한 스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쭉 따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Easy and everyday. Bye bye.